성별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캠페인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하지만 이런 표어도 옛말이 됐죠.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제주 지역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지역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신생아 수도 처음으로 4,0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관련 지표가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선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의 선민정 연구위원과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에서 제주 지역의 경우 1.0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합계 출산율이란 말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1.02명이라는 이 수치가 주는 의미가 또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이제 가임 기간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이제 출산율을 예측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제주의 합계 출산율은 2012년에는 1.6명이다가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22명이고 2020년에는 1.02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의 합계 출산율이 1.02명이라는 것은 초저출산이라고 볼 수 있는 1.3명보다도 더 적기 때문에 인구 감소,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난해 제주 지역 출생아 수를 좀 봤더니 3,900명대로 사상 처음으로 4,000명 아래로 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거 보니까 참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출생아 수의 감소도 합계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인구 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수치입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그럼 계속 하락 추세인 건가요? 아니면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그때만 살짝 떨어졌던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이제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6,000명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4,000명 정도로 줄어서 이제 8년 새에 2,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네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더 감소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제 탄력을 받아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출산율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안심할 수준은 아닌가 봐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이제 합계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시도들도 합계 출산율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제주도도 이제는 합계 출산율이 한 명대마저도 붕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출산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출산율에 대한 예측치가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됐을 경우에 제주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단순히 뭐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정도의 인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 수가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도 이제 감소하게 될 것인데요. 네. 제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22년에는 약 48만 정도이다가 20년 뒤에는 42년에는 44만 명 정도로 4만 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요. 설비 투자나 민간 소비도 약화될 것입니다. 또 고령 사회가 시키게 돼서 사회보장비 재정 지출도 부담이 커지고 세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학교나 이제 공공 인프라도 이제 감소하게 돼서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이제 인구 감소가 나타나면 지방 소멸까지 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사안이라면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 지역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예, 혼인율이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거라든지 일자리 안정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출산도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혼 후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이제 경제적 또는 돌봄에서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도 이제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지난해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 출산 뭐 연구 보고서를 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났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가요? 이제 작년에 4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요. 이제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적은 소득 또는 결혼 비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와 같이 경제적인 이제 이유가 높게 나타났고요. 네. 출산 자녀를 0명 또는 1명으로 적게 계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이 어려울 것이라는 또는 클 것이라는 이유가 44%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16명의 청년들을 인터뷰해 보았더니 결혼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이나 자아 실현을 위한 지원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이제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혼이나 출산이 삶의 질을 만약에 저하시킨다면 결혼 출산을 지향하겠다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출산율을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결혼 출산을 이제 하게 될 청년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번 연구 결과를 내면서 뭐 출산, 육아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결혼 전 그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한 이후에 출산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출산 이전 단계인 결혼 단계부터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원한다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제주에서도 출산 지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주도는 이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또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돌봄 체계 구축이라든지 유치원생 또 초중 고등학생들의 교육 지원이 이제 잘 되고 있어서 자녀 양육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 양육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혼이라든지 임신에 대한 이제 정책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다양한 정책들은 있지만 수혜 대상 범위가 이제 좁거나 수혜 정도가 이제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산 지원 정책이 출산과 양육에 조금 편중돼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 빨리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